반갑습니다. 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 2023년 상시시험 질문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차트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계열 이름을 변경하는 것과 추세선이라는 걸 지정하자라는 문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차트의 계열 이름을 지정을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셀 범위에 있는 값을 계열 이름으로 지정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추세선이라는 걸 지정을 할 건데 어떤 추세선의 종류가 있겠죠. 그 추세선의 끝 모양을 화살표 모양으로 바꾸자라고 문제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열과 추세선 그리고 이 계열과 더불어서 그 계열에 반대되는 레이블이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엑셀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차트가 우리가 대부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차트에 영역이라는 공간이 있죠. 갖다 대면 이렇게 깜빡깜빡 얘가 뭐다라는 게 뜹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했을 때 이 차트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만들었다라는 게 표시가 돼요. 범위가 지금 보이죠? 이 범위가 특별하게 여러 개 띄워져 있는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화면상에서 기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질문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2013 버전부터는 차트를 선택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차트 요소랑 차트의 스타일이랑 그리고 차트 필터랑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반드시 떴어요. 밑에 두 개는 안 썼지만은 위에 더하기는 우리가 항상 썼죠. 차트 요소 뭔가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게 안 나타났다 그래요. 아무리 선택을 해도 요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도 이걸 사라지게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나 이걸 사라지게 나타나게 하는 방법 안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로 한번 남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얘가 안 보여. 그러면 메뉴를 대신해서 쓰면 되죠. 위에 보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차트 도구 메뉴가 보입니다. 차트가 선택이 안 돼 있을 때는 메뉴가 없죠.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차트 도구 메뉴에 보면 제일 앞에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에 보면 그 앞에 제일 끝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이 더하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위에 메뉴에 있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시험이다 보니까 당황을 해서 이 문제를 포기했다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위에 메뉴로 충분히 대신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것들도 메뉴에 여기 보이죠? 그죠? 데이터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클릭도 위에 메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시 원래 질문으로 되돌아와서요.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보면 데이터 범위가 이것만큼을 가지고 만들어진 차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계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색깔이 같은 거. 지금 보면 파란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파란 그래프를 지금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계열 1번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주황 그래프는 이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계열 2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이 그래프가 파란 거와 주황 색깔이 1번부터 5번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뭐가 설정이 안 돼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값을 가지는 레이블이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레이블이라 그러면 요 위에 뜨는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또는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에 가면 자, 이렇게 눈에 보이죠? 내가 이 차트에 원본이 이걸 갖고 만들었다라는 게 이렇게 티가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범내 계열이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가로축. 얘는 지금 세로막대기 때문에 가로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로막대 그래프면 세로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의 레이블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죠? 가로축의 레이블, 표시되는 글자.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라벨이라고 표현하라는 거, 레이블. 이 글자를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그냥 다섯 번째다까지 숫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이거예요. 그래서 목표량이라는 데이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이라는 데이터가 C3번지에 있고요. 생산량이라는 데이터의 제목이 D3번지에 있죠. 그럼 내가 지금 계열 1번을 선택했을 때 계열 1번이 파란색이고요. 계열 2번이 주황색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계열 1번 파란색의 첫 번째가 1000이에요. 목표량 첫 번째가 1000이죠. 그죠? 그럼 얘가 목표량이 되는 거고 주황색이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저 이름을 바꾸자라고 했을 때, 자, 계열 이름 1번 파란 거를 바꾸겠다. 편집으로 가면 여기에 이름이라고 있죠. 여기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적어도 돼. 손으로 적어서 확인을 하면 요렇게 이름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내가 이 이름을 손으로 적지 않고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도 이름이 바뀝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계열도 편집으로 가서 이름을 생산량이라는 D3번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량과 생산량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일 거예요. 자, 요걸 우리는 계열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열의 이름이라고 돼 있어. 손으로 글자를 써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셀 번지를 선택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금 전 질문지에는 없었지만은 이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계열의 이름 이제 설정이 됐는데 밑에 X축에 제목으로 들어와야 되는 글자들이 1, 2, 3, 4, 5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TV부터 인덕션까지를 표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가로축 항목이잖아요. 그죠? 가로 항목축의 레이블입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돼 있거든요. 이걸 편집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할 거냐? 이렇게 제품명의 TV부터 인덕션까지가 1, 2, 3, 4, 5로 대신해서 나오겠다 그러면 보입니까?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요렇게 만들었을 때 아까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얘들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얘를 목표량, 두 번째 계열을 생산량.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차트처럼 화면상에서 계열의 이름과 그리고 항목축, 가로 항목축의 레이블이 정상적으로 지정된다는 걸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열 이름을 변경한다는 건 여기서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부가적인 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차트가 있는데 목표량을 제거를 하라 또는 뭐 표시하지 마라라고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때 문제에서 표시하지 마라라고만 돼 있으면 체크 해제해 주면 돼요. 이 체크 해지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제가 지금 목표량을 체크를 해제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목표량이 안 보이잖아. 그죠? 목표량이 지금 안 보입니다. 저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트 필터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목표량을 지금 안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데이터 범위를 건드린 건 아니죠. 데이터의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여기서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목표량을 이렇게 화면상에서 정상적으로 표시를 하고 적용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표시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적용한 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잖아. 데이터 범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문제 뭐라고 많이 나타나 있냐면, 내가 해당되는 예를 들어 목표량을 제거를 하라 그러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데이터 계열을 수정하라 또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는 말이 꼭 포함이 됩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여기서 필터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우리가 선택으로 갔었죠. 선택으로 가서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를 해야지만 이 범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의 범위를
또는 데이터의 범위를 수정하라 또는 조절하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해야지 체크를 없애는 건 필터다라고만 생각을 해줘야 돼. 체크를 없애는 건 필터. 데이터 범위는 건드리지 않고요.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구분하는 거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는 대부분 표시하지 마라 제거하라는 말 뒤에 데이터 계열 또는 범위를 수정하시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제거하세요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열 이름, 데이터 레이블 항목 이름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봤고요. 두 번째 추세선이라는 걸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화살표로 끝 모양 또는 시작 모양을 지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은 계열별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목표량 계열이 있고요. 생산량 계열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량 계열이다 그러면 파란 그래프죠. 파란 거 위에서 오른쪽 버튼 추세선 눌러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생산량 계열이다 그러면 주황색 거 위에서 추세선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아무것도 지금 선택을 안 했죠. 데이터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추세선이라는 걸 메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더하기. 더하기를 눌러서 추세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떤 계열에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죠? 어떤 계열을 할까요? 물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설정할 때는 먼저 계열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해요. 예를 들어 저는 주황색 생산량 계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 계열에 주황색 위에서 오른쪽 버튼 추세선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기본 추세선이 생기는데 기본 추세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선형이라고 돼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선형으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항식을 선택하면 차수를 얼마로 줘야 될 건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선형을 했어.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이 났었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계열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선형 추세선인데 누구에 대한 추세선이다? 생산량에 대한 추세선이다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봅니다. 요 끝과 끝이 아무 모양이 없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추세선의 옵션인데 제일 앞에 채우기 및 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선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실선, 그라데이션, 뭐 자동, 기본적으로 이 선이 자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너비를 얼마로 할 건지 점선을 종류를 뭘로 할 건지 현재 이 점선이잖아. 나는 실선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대시 종류 밑에 끝 모양 화살표 머리 유형이 있고 꼬리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의 머리는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 요 앞쪽에 있는 게 화살표의 그 머리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화살표의 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꼬리 유형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꼬리 유형을 이렇게 보이나요? 크기를 제가 조금 더 꼬리의 크기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꼬리에다가 화살표를 넣을 건지 아니면 머리에다가 화살표를 넣을 건지 그리고 그 화살표의 머리 크기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건지 여기 숫자가 이렇게 뜨는 게 여러분들 지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걸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뭔가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그 서식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에 내가 이 추세선을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모양을 어떻게 바꿀 건지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식들을 잘 활용을 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면 닫아야 될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추세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